김찬희의 입시 뉴스. 8월이면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바로 논술고사입니다.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중 특히 자연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고 관심사인 수리논술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 뉴스의 김찬희입니다. 오늘은 입시 뉴스 특별 판으로서요, 수리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한송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송화 선생님,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이죠, 수리논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직접 말이죠, 수리논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과생들한테. 너희 수리논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니? 직접 물어봐서 문항들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좀 준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준비한 문항을 갖고 직접 한송화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좀 뜯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논술의 특징은 뭐냐? 제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리 영역, 수능 수리 영역하고 수리논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 얘기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문계 논술과는 또 어떠한 특징적 차이가 있느냐, 과목적 차이 말고 어떤 논술의 차이, 이거를 어떻게 두 가지 항목 정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얘기 들기 전에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학별로 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매우 어려운데, 예.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목 자체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차이점이. 수리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일반 논술과는 달리 그야말로 수학 시험이다 이거지. 많이 어려운 수학 시험이다. 이거 하나고, 수능 시험하고 또 다른 건 뭐냐? 또 논술 시험이다 이거지. 이게 매우 어려운 어떤 수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의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이해가도록 이게 풀이 과정의 절차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서술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논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결정적으로 또 수학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게 두 가지로 당황스러운데, 한 이제 수학능력고사 수리 영역을 공부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일단 아니다. 어렵다. 두 번째는 그 정도 문제의 논리의 길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능력고사는 논리의 길이가 아주 짧은데 무릎도 작고,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 길이가 긴 수학 문제이다. 그 긴 논리의 길이를 상대방에게 나만이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친구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아는데 답을 쓴다고 해서 점수를 맞지 못한다 이거지. 남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이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절차상 과정상 타당해야 된다. 논술이기도 하다 사실은. 근데 인문계 논술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인문계 논술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고, 거기에 동원되는 도구나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자연계 논술은 동원되는 도구가 하나이다. 그건 다 준다 문제에서. 이 도구를 써라, 이 도구를 써라, 이 도구를 써라 해서 다 준다. 도달해야 되는 결론도 하나다. 이게 인문계 논술하고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다 이거지. 예.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 갖고 잘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리 영역이 아니고 수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좀 이따 더 설명을 주시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이제 논리가 짧지 않고 논리가 길다. 저는 외국어 영역 선생이니까 외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수리 영역이 단문 독해라면 요건 장문 독해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수능 시험이 단문 독해라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이 수리논술 하나죠. 시험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아주 긴 논리의 절차의 이해를 원한다. 기승전결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 논술과 달리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져 있고 답도 하나로 주어져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게 제가 제일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논술 대비해도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만든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성적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성적대별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질문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수리 영역이 나도 뭐 틀리는데 수리 영역 3등급인데 더 어려운 논술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있죠. 자,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제가 이제 당연히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논술, 수시에서 논술형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더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수리 영역 1등급을 훨씬 넘어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고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등급 정도, 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논술을 대비하면 되는지, 또는 이미 논술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수리 영역 지금 1등급 정도다, 또는 2등급 정도다, 3등급 정도다 이럴 때는 수리 논술 대비를 또 어떻게 자기 등급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네. 이게 타당치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질문 자체가 타당하지 않구나. 예. 예. 자연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 왜냐면 이 수시 전형이 기회가 너무 확대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집 정원도 수시 자체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시가 매우 중요한 전형이고 이걸 버리고 대학을 가겠다는 건 약간 네, 너무 무모하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1번이에요. 누구나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 근데 이제 그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밑에 성적대별 준비 방법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위에 있는 질문은 약간 그냥 버리고 네. 성적대별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 두 가지로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이 있고 희망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각 대학마다 많은 경우에 수시 우선 선발 기준 컷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입시뉴스에서 이게 다 다뤘겠죠? 각 네. 대학마다 왜 수시에서 네, 있습니다. 예. 최저학력 기준이 최저학력 있고 기준, 예. 우선 선발 컷이 있다. 네. 예, 그리고 다 설명하셨죠? 네네. 이미. 네네. 근데 이제 각 대학마다 그걸 보면 아는데 아예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그 우선 선발 기준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 예. 말듯이. 준비를 하면 우선 선발 컷에 들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아니고 예. 우선 선발 컷에 들든 말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이 아하. 좀 다르다 이거지. 그렇겠네요. 예, 수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선 선발 컷에 지금 현재 도달하지 못해 이런 학생들 중에 커다랗게 두 가지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 우선 선발 컷이라는 게 한 과목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죠. 수과 여러 예. 과목이거나 예. 최소한 두 과목에 관한 예.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수시 논술은 한 과목만 빛나게 해도 된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난 언어도 못해, 외국어도 못해, 좀 농땡이라서 과학도 잘 못해. 난 수학만 좀 빛나. 네. 이런 친구들은 우선 선발 기준에 들지 않아도 충분히 수시 입시가 경쟁력이 있는, 그렇죠. 아무리 경쟁력이 높아도 이게 붙어볼 수 있는, 네, 일반 선발로도 붙을 수 일반 있습니다. 선발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다 나는 주위에서. 여러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거 네. 아니까. 두 번째는 수학도 그런데 수리 영역은 전 영역을 골고루 내거든요. 그러니까 행렬에서부터 시작해서 통계까지 이 페이지별로 문항수가 다 정해져 있다고. 무슨 50페이지당 몇 문제 다 정해져 있는데 수능술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특정한 주제, 특별히 미적분. 예. 수리 영역 점수가 나 지금 현재 안 나와. 예를 들어서 4등급이야 혹은 3등급이야. 나는 특별히 미적분을 사랑해. 혹은 특별히 정수이론을 좋아해.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엔. 다양하니까. 네.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우선 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수리 영역 점수가 안 나올지라도 충분히 덤벼볼 만한 싸움이다 이거지. 이 싸움. 아주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선 선발 기준에 이제 충족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좀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매주 정기적으로 준비해줘야 된다.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많은 경우에 수능으로 그 대학을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이게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우선 선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지, 혹은 수학도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해 매우 만족하지 못한 맞아요. 불만족 토론 점수 헤매고 있으니까. 우선 선발 기준도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점수보다 낮으니까. 그렇죠. 예. 우선 선발 기준도 사실상 수능 점수보다 더 낮죠. 예. 그게 충족하지만 그 대학을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못 가죠. 점수. 그런 친구들 경우에는 매우 전략적으로 준비한다 이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문항 이상 여러 번 써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문항을 여러 번 늘 한 문항 이상 써봐야 된다.
이 말을 잘 이해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글쓰기라는 작업이라는 게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논술의 요소가 있다. 이게 수학을 잘한다고. 이 문제를 보면 나는 알겠다. 이 문제가 뭔지. 근데 떨어진다. 이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못 써서. 그렇군요. 그래서 한 문제를 한 번 써보지 말고 여러 번 써봐야 된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네. 제대로 된 답안지가 나올 때까지.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하라. 최소한. 그 아까 그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그렇죠. 아예 우선 선발 기준에 모자란. 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문항을 여러 번 그걸 한두 문항 하길 요구한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이제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 최저학력 기준 및 우선 선발 기준까지 다 통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여유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고 그렇죠. 좀 수능으로 차근 갈수 차근 있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게 최소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지금 현재 우선 선발 기준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수학적 재능도 없고 미적분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도 이제 남들이 배우면 그게 뭐고 이런 친구들은 수능에 몰입해야 된다 지금.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 준비다. 그 수시 입시에. 그건 왜 그러냐면 미적분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보고 이해를 못해. 뭐 어쩌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을 준비한다. 그래서 어려운 미적분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수능이 요구하는 미적분의 개념과 생각을 지금 공부할 때이다. 그게 수시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대별 준비 방법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네요. 우선 선발 컷을 충분히 만족했느냐? 그러지 못하는데도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느냐? 특히 미적분을 특히 잘하느냐? 아니면 그도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예, 제가 저 입시 전문가로서 수리 논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깨집니다. 지금 생각이. 자, 지금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꼭 수리 논술하고 그보다 좀 못하는 애들이 수리 논술을 안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일단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 좀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거를 통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하고 논술을 겸비해서 함께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오히려 우선 선발 기준이 안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학 또는 수학 중에서도 미적분에 특별히 특화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과목에서 수학을 특별히 잘한다면 정시로 그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논술에 많이 투자를 해주고 이도저도 안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리 영역에 더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저도 수리 논술에 대해서 완전히 해안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그 학생들이 만들었던 질문 중에 없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질문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말이죠. 연세대처럼 10월 달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8, 9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11월 이후에 2차로 보는 학생들은 언제부터 대비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만 잠깐 좀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잠깐 못하는데. 그래요? 길게 하시던데? 길게 하시던데? 왜냐면 예. 자연계 학생이라면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입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리 논술이라는 걸 최소한 여름방학 시작 때부터 준비하는 게 옳다. 한 번은 봐둬야 된다. 그 연세학교든 아니면 수능 후에 수시를 보는 학교든 어디든 간에 여름방학 때 논술문이 도대체 뭔지를 한 번은 봐둬야 된다. 근데 여름방학 한 끝나지 번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름방학이 끝났잖아요. 예. 이제 곧 연대 수시가 닥쳐온다고. 그렇네요. 그럼 아주 짧은 기간에 이걸 어쨌든 효과적으로 한 번은 봐야 된다. 한 번 보는 것은 이 짧은 기간을 보기 때문에 네. 긴 기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남이 쓴 글을 베껴 써보는 거예요. 그냥 각 대학별로 모범 답안, 우수 답안을 발표한 답안이 있거든요. 문항 분석해보고 먼저 그걸 읽어봐.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읽어보고 그걸 베껴 써보는 거예요. 그 답안지를 덮고 자기가 그대로 그 사람 논리 과정을 그대로 추적해서 써본다. 그걸 여러 번 베껴 써보면 논술이란 요소, 이 수학 시험에 논술이란 요소가 어떻게 가미되어 있는지를 체득하게 된다. 일단 이건 체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예, 가장 빨리 이 뭐랄까 이 논술, 수리 논술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난이도를 좀 체감하도록 들어가야 된다. 그냥 딱 가서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하다. 누구나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 혹시 작년 수능 기억나요? 기억나죠. 작년 수능 수리 영역 거의 이 벼락이 친 거 아시죠? 나죠. 수리 영역가. 그래서 2등급, 3등급 맞던 애들이 5등급 맞게 돼요. 수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적들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기본 수능 출제 방법인데 그렇죠. 평상시에 문제 풀던 거는 다르게 9번, 10번에서 이게 막히기 시작하거든. 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 이제 재수다. 이게 보이거든 시험지에. 갑자기 정신 상태가 정신 상태 이상. 근데 문제는 남들도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자기만 그럴 줄 알거든. 그래서 미쳐버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험지 위로. 그래서 5등급이 딱 된다. 그냥 그때 정신 차리면 그때도 그 2, 3등급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잘 볼 수 있는데 왜 남들이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수련술 시험도 그렇다 이거. 아주 앞이 캄캄한 시험이다 이거.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러냐? 다 그렇다 이거. 대신에 문제는 한 문제고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거나 혹은 2시간 반이다 이거.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 이거. 물론 이 안에 과학도 있지만 그중에 절반을 잘라도 한 문제 1시간쯤 쓴다 이거. 다시 읽어보고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나보고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하는 건지. 잠을 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그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각오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즉 수리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생각의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 논리 길이가 길다고. 논리 길이가 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깊다는 거지. 그렇죠. 그 논리 길이가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 길어진다는 게 아니고 논리 길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깊이. 생각이 깊다는 거지. 생각이 깊으니까 네.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경험해야 한다. 그 깊이를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 정도 준비하고 들어가야 한다. 네, 특히 알겠습니다. 연대 논술의 경우에는 그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죠. 왜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예. 모방을 하는 거로부터 창조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 같네요. 이제 세 번째 한번 이제 학생들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아하, 네.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이네요. 과연 수리 논술은 그러면 수리 영역은 교과 과정에서 나오겠죠? 네. 수리 논술도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지 하는 얘기하고 이 수학의 개념 출제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수원, 수투,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중에서 어떤 영역 아까 미적분 말씀을 좀 하시긴 했지만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셔갖고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물론 교과 과정 내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말이 수능에서 교과 과정 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수학연구사는 교과 과정 내인데 개념만 교과 과정 내가 아니고 교과 과정에서 생각해보지 아니한 방법은 출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을 쓰는 거, 개념을 적용하는 거, 혹은 그들 간에 결합시키는 거를 교과서가 했던 데에서만 그 정도만을 요구하는 문제만 된다. 이해가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뭐 근데 형식적으로. 수능수는 뭐냐? 예. 교과 과정을 이해한 자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하. 이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학연구사는 생각마저도 교과서 내다 이거고 수리논술은 생각은 교과서 밖이다 이거지. 그래요. 마치 그 전국 수석이 교과 과정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그 말하고 거랑 꼭 그런 같아요. 비슷한 예, 거죠. 그 말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과 내인 건 맞는데 생각하는 방법은 교과 내가 아니다. 이게 예. 동원되는 개념은 교과서적인데 만약에 교과 외적인 개념을 동원하면 다 설명해줘 제시문에서 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것만 잘 읽으면 다 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지 않다. 그건 교과에다 분명히 해보지 않은 거다. 처음 보는 상황이 온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에서 교과 과정 내 출제라는 맞는데 틀리기도 하다. 생각은 다르다 이거지, 그지? 특별히 대비를 안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여러 번 예. 풀어봐야 되고 남의 생각도 여러 번 들어봐야 돼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한수만 선생님 말을 많이 들어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예.
많이 들어봐야 돼, 내 말이. 사고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그걸 들어봐야 돼. 전개 과정. 근데 문제는 그게 매우 어렵다, 이게. 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 수련술 우리 온라인 티칭회사에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다, 일색이잖아. 그렇죠. 그 어쩔 수가 없어. 그 어려운 걸 어쩌라고.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맞아요. 그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인데, 근데 아까 좀 전에 깊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럼요. 50대 1이 넘죠.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러기 위해선 개념이 길고 깊어야 되거든요. 네. 수학의 주제 중에 길고 깊은 주제가 있어. 그게 미적분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군요. 그냥 문제 하나로 이놈 생각이 이 길이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용이한 게 미적분이라고. 그러니까 미적분이 압도적인 출제 우위라고 한 전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미적분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그와 유관된 개념인데 극한. 극한. 이 비중대로요. 1번 미적분, 네. 2번 극한, 3번 정수이론. 아예 정수이론은 뭐죠? 이과생으로 좀 알지만 공포의 대상인 무슨 홀수, 짝수, 무슨 약수, 배수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어지면 매우 어렵고 고급 수학이에요. 그게 정수론이. 가우스. 맞습니다. 가우스, 오일러 같다. 이런 사람들이 오일러의 정리. 꽃이 핀 그런 이론. 정수이론. 그리고 좀 더 추가하면 이게 공간도형 벡터. 공간도형 벡터가 아니고 공간도형이 아유, 무식이 텅텅 튄다. 맞긴 맞는데 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공간도형이 아니에요. 그래요? 새롭게 생각해보자. 딱 이거거든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은 교과서인데 생각은 그러지 않다고. 공간도형하고 확률 통계도 가깝나요. 특히 이 의학 계열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확률 출제 비중이 다른 이 영역의 시험 문제에 비해서 많아요. 확률. 왜? 의학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유전 등등 해서 보면 그러네요. 확률적 개념이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예요. 어쨌든 미적분이 압도적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이건 좀 파악이 됐고요. 근데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네. 이 얘기 때문에 맨 처음 얘기랑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그러니까 수료역 점수가 나빠. 예를 들면 30문제라고 90분에 30문제 풀면 아주 재빠르게 풀어야 돼. 재빠르게 전단원에 빈틈없이 약점 없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논술은 그러지 않다. 특화된 몇몇 주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사람이 혹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거지. 말지. 이렇게 된다. 그렇게 귀결된다. 그 수리 영역이 약간 좀 기계적이라면 이건 약간 좀 인간의 좀 어떤 심대한 사고를 요하는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생각 깊이가 완전히 다르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또 수리 영역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리 논술에 더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매우 깊은데 네. 수련을 잘하는 친구들 이것도 잘하는데 결국 문제 해결력 싸움이니까 그런데 근데 문제 해결하는 게 성실한 친구들은 수련형을 잘해. 그래요. 이것도 잘하고 다 공부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수학 잘하는 녀석들 중에 아주 이상한 놈들이 있거든. 성실한데 뛰어난 놈. 성실하지 못한 놈들이 있거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계산하다 틀리고. 맞습니다. 그런 거.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말이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뭐냐? 네. 대학별 출제 경향을 알려주세요. 십몇 개 대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대학만.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든 대학들 중에 서울대는 특별해요. 일단 항상 그렇죠. 네, 다른 데는 다 비슷하고 그 비슷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하고 서울대는 완전히 달라요. 네. 서울대는 뭐냐면 다 줘. 제시문에서 새로운 지식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서울대만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다 주거든. 이걸 써라, 이걸 써라, 이걸 써라, 이걸 써라, 이걸 써라. 이 모든 논리 절차상에 있는 모든 걸 문항 순서 그대로 이걸 섞어놓지도 않아. 1번은 요걸 써라. 심지어 이거 좀 과격한 얘기인데 1, 2번은 요걸 쓰고 3번은 요걸 쓰고 4번은 요거랑 요거랑 쓰고 순서로 쫙 제시문이 그대로 그냥 글을 잘 읽고 이 글이 뭔 말인지를 알고 생각할 줄만 알거라. 너는 미리 어떤 이론을 공부했는지 말았는지는 우리는 측정하지 않아. 너 생각할 줄 알아? 너 읽을 줄 알아. 딱 이렇게 출제해 서울대. 그래서 이제 더 무섭다. 그렇죠. 생각할 줄 아냐 이러니까.
근데 이제 네. 연대 고대는 좀 비슷한데 네.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데 제 시문이 매우 불친절해요. 아. 다 주질 않아. 적당히 줘. 음. 너 공부학교는 또 있지? 딱 이거야. 음. 너 이미 공부하고 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고려대학교는 너 계산 잘해? 야,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고려대학교가 나를 미워할 텐데 채점하기가 싫은가 봐. 답이 맞아야 되는 거야. 답 틀린 거 싹 넘기기 위해서. 계산 잘해. 그래서 계산에 관한 문제가 아주 많아. 복잡한 계산에 관한 문제가. 그래도 연세대학교는 네. 어떤 상황을 줘. 네. 여기에는 자연현상도 있고 사회현상도 있고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틀, 도구, 이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줘. 그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준 걸 가지고 네가 한번 풀어봐. 대신에 도구는 안 줘. 네. 이때는 이걸 적용하거라, 이때는 이걸 적용하거라. 이건 안 줘. 그건 나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연석회는 주로 단원 통합형이야.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 잘 안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공간도형 문제인데 딱 미적분이랑 딱 결합시켜. 예를 들어서 수열 문제인데 미적분이랑 딱 결합시켜. 항상 얘들은 그러네요. 무슨 고급 기하 문제인데 미적분이랑 딱 결합시켜. 이런 방식으로 결합시켜 놓는다. 이게. 근데 고려대학교는 복잡한 상황을 주고 복잡한 계산을 잘해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좀 특별한데 네. 한양대학교는 남들이 출제 안 하는 걸 내려고 작작을 나와. 우린 연구대랑 달라. 이런가 봐. 또 한양공대에 또 나름의 자부심이 있지. 나름의 자부심이 있지. 네. 그래서 주제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기는. 미적분을 내기도 하는데 정수이론, 수열, 이상한 개념들을 막 내. 한양대학교는.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을 잘 못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했어. 그때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시름 새끼가 농땡이 쳤어. 미적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양대가 매우 유망할 수도 있어. 고등수학 쪽이 많이. 예. 오히려 한양대학교가 그런 면이 많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경향이 매우 다르니까 근본적으로 수리 논술에 대비하는 총론도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그 학교별 기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예. 연대 고대는 같이 준비해. 같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좀 전에 좀 극단적으로 대별로 하느라고 이쪽은 계산 문제가 졸라고 많고 저쪽은 그래도 단원 통합자입니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공통점 뭐냐? 문제 해결력이야. 문제를 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해결해봐 이거야. 네. 서울대학교는 그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거든. 나는 뭐라고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라고. 한양대학교는 좀 아이디어적이야. 넌 독창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반짝반짝해? 이런 거. 그래서 연대 고대는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 서울대학교는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서울대도 대비하고 연대도 대비하고. 서울대를 거의 준비하지 말아야 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대는 자신 있는 사람이 서울대를.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대는 준다고. 주니까. 공부할 때 거의 다 줘 이미. 혹은 대부분 내가 이미 아는 거야. 사용해야 될 도구들을 문제만 있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연고대 준비가 더 중요하다. 어렵다. 서울대는 오히려 여유롭다. 물론 문제가 쉬운 건 아니다. 문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닌 면이 있다. 연습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렇구나. 오히려 좀 절망적인 느낌도 좀 듭니다만 어쨌건 자기의 수학에 대한 자부심 있는 학생들 수리논술에 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뭐 제가 입시 전문가로서 항상 입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만 정시보다 수시가 인원도 많고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전체 인원보다 수시가 많이 뽑죠. 수시 논술 전형 자체가. 그래서 수시 논술 전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잡으시고 이제 발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한 8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9월 모의평가도 9월 1일 날 치는 9월 모의평가 중에 아마 가장 일찍 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얼마 남지가 않아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뿐이 아니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또 수리 영역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 마지막 84일 또는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랑 수능 시험이라는 게 좀 몰입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에 매우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는 시험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시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모순적이라고, 현실이. 그래서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계획을 잘 짜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련술 준비한다고 많은 친구들이 무슨 2주 동안 쓸게, 무슨 3주 동안 쓸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때 하는 거라고. 주말 오후에 나 공부 잘 안 돼. 수능 정말 공부하다가 머리가 드디어 미칠 것 같아. 같은 거 또 하고 같은 거 또 하고 같은 거 또 하느라고. 이런 때 한 2~3시간 잡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에 몰두하느라고 수능 시험에 몰입의 정도를 놓치잖아요. 그럼 좀 큰일 난다고. 그러지 않기를 정말 결정적으로 당부한다고.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 충분히 집중해줘야 돼. 9월 모의평가에. 그 시험을 잘 봐야,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선 선발이라는 것이 돼야 수시라는 것도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고. 아마 경쟁률이 우선 선발의 경우는 이제 5대1, 그쯤밖에 안 많으면 되죠. 7대1, 낮으면 2대1도 되고. 낮으면 2대1도 되죠. 사실은. 심지어. 그러니까 그 우선 선발 컷을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수시 입시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게 수시를 대비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생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등장하는 이 많은 수학적 개념이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논술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게 논술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다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수능에 관한 몰입의 정도를, 그 긴장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네, 이상으로 입시뉴스 특별집 수리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한송호 선생님과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김찬희의 입시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